네, 안녕하세요. 저는 관세평가 맡은 황성택 관세사고요. 저는 그 문제풀이랑 모의고사 설명회니까 일단 왔는데, 일단 문제풀이를 한다는 것 자체가 기본이랑 심한 어느 정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풀이 하면은 수업 방식을 우선 말씀드리면 풀어봐야 돼요. 문제를 자기가 직접 풀어봐야지. 이게 내년 1월부터 모의고사 시작하면은 가서 막상 풀려고 그러면 좀 막막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기 전에 그래도 2개월 정도 먼저 풀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 시험 수업으로 오시면은 문제를 풀 거고, 풀고 나서는 이제 저한테 주시면은 제가 보고 나서 이렇게 채점을 막 점수로 해드릴 수도 있고, 근데 점수 받고 그런 거 자기가 몇 점 받고 이런 건 솔직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기 지금 처음 써보는 거기 때문에 10점짜리 풀어도 뭐 자기 딴에는 잘 썼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별로다 그러면 제가 거기다 막 4점, 3점 막 이렇게 주면 서로 기분 나쁘잖아요. 서로 그렇기 때문에 점수를 준다기보다는 그냥 보고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서로 맞춰가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고 자기가 막 몇 점 받고 막 이렇게 그런 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자기가 한번 써보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쓸 수 있을지 그런 거 서로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인 거고, 그래서 딴 거 다 필요 없고 25쪽 보시면은 강의 진도표가 있는데, 뭐 인강을 들으시든지 아니면 현강을 들으시든지 아니면 그냥 설명이 없을 거 마시든지 뭐 상관없는데, 아무튼 실제 오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2번 수업을 해요. 하루에 2번 수업을 해서 오전 오후 해서 좀 힘드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차피 다 수업하는 거는 열심히 합격하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따라오면 다 따라오거든요. 실제 현강 들으시는 분들도 거의 다 처음에 오셨던 첫 번째 수업이랑 마지막 수업 때까지 거의 다 잘 따라오시니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보면 일단 첫 번째 날에는 쓰진 않을 거예요. 쓰진 않고 강의가 OT 하고, 실제로 이거 답안을 씀에 있어서 한 번도 안 써봤기 때문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리고 답안 작성 요령이랑 이런 거 좀 위주로 하고, 2회차 동안 관세평가를 마지막으로 총 정리를 할 거예요. 그냥 요약을 한번 딱 해서 처음에 수출 판매부터 마지막에 6방법 특수물품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 5시간 정도 잡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서 요약물을 만들어 줄 테니까 그거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 나중에 자기가 지금 단거나 하고 있는 책이 있거나 그런 거에 필기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나중에 자기가 빠르게 혼자 복습할 시간이 있으면은 그때 했던 그 자료를 통해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좀 자료를 정리를 해드릴 거고, 왜 그렇게 하냐면은 그 다음부터 써야 되는데 하루에 써야 되는 범위가 되게 많거든요. 하루에 써야 되는 범위가 되게 많기 때문에 벅차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모의고사를 하면은 8회 동안 나누잖아요. 8회 동안 나눠서 처음에 진행을 하는데, 막상 그 다음 주부터 와서 하면은 거의 하루에 4분의 1의 범위를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분량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서, 그냥 아예 첫날에 1회차랑 2회차 때 총 정리를 해서 쫙 압축해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수 있도록 해드리고, 이미 기본이랑 심화 때 한 번씩 다 보셨잖아요. 최소한 한 4-5번씩은 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정리하고 그 다음부터는 오시면 이제 쓸 건데, 제가 거기서 보면 10점 문제 연습이랑 50점 문제 연습이 있어요. 처음에는 일단 10점짜리 위주로 풀 거고, 10점짜리는 풀면은 일단 한 회차에 3문제 정도 풀 거예요. 3문제 정도 풀 건데, 왜 5문제 안 푸냐라고 하는데, 5문제 풀면은 관세평가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너무 좁아서 5문제 풀려고 그러면 맨날 똑같은 말만 써요. 실제 지급 가격,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할까 이거를 와갖고 계속 쓰고 있으면은 짜증이 나거든요. 그래서 일단 3문제 써보고 해봤는데 좀 괜찮다 싶으면 4문제로 늘릴 수도 있는 거고, 굳이 5문제까지는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범위가 좁잖아요. 우린 범위가 좁으니까 쓸 게 다 정해져 있어요. 쓸 게 다 정해져 있어서 범위가 좁아서 3문제 정도 할 거고, 3문제 정도 하면은 이제 수업할 때는 풀었던 문제도 당연히 풀고, 10점짜리 문제 푼 날이라 해서 10점만 푸는 건 아니고요. 50점짜리도 풀 거고요. 50점짜리는 한 문제 아니면 2문제를 풀 거고, 10점짜리는 3개 플러스 한 4-5문제 해갖고 총 제 생각에는 한 150점 정도 내외를 한 회차에 풀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정도 풀면 될 거고, 그렇게 해서 하면은 문제는 어느 정도 거의 모의고사 수준에 맞춰서 다 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50점짜리 풀 때는 처음에 와서 50점 문제 하나 다 풀고, 그 다음에 또 수업할 때도 50점 그거 플러스 하나 더 풀던지, 아니면 그리고 나서 10점짜리도 한 6, 7개 아니면 8개, 많은 날에는 더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렇게 진행하고 마지막에는 기출문제 해설할 건데, 기출문제는 이제 하루에 200점씩 해갖고 할 건데, 옛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도 짧고 막 이래서
봐도 별로 도움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봐야 돼요. 문제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한번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최근 문제까지 기출문제도 다 해설해 드릴 거고 그렇게 해서 공부하면 되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랑 이런 거 위주로 많이 할 거예요. 어떻게 써야 되는지 많이 볼 거고 그리고 제가 답안 쓴 것도 직접 보고 어떻게 바꿔야 된다. 그래서 글씨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식으로 답안 서술하고 이런 거 위주로 다 봐드릴 거고 제가 수험생 할 때 쓸 수 있었던 그런 답안 수준 정도만 하면은 다 합격할 수 있으니까 딱 그 정도 수준까지만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양해 말씀드릴게 일단 여기 지금 11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다음 주는 일이 있어서 수업을 못 할 것 같고 아마 그 다음 주부터 수업을 할 것 같아요. 그 다음 주부터 수업을 할 것 같고 그럼 마지막 한 주 밀리는 거는 그 1월 1일이라든지 해서 어찌됐든 제가 모의고사 시작하기 전까지는 다 끝내드릴 테니까 아니면 중간에 한번 상의를 해서 보강 잡아서 하루 날 잡아서 제가 휴가 내고 와서 수업을 하든지 그렇게 할 거니까 어쨌든 1월 첫째 주 전에 다 끝내드릴게요. 그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관세법은 1조부터 328조까지 있나요? 되게 많고 HS도 1류부터 97류까지 있고 무역실무도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은데 관세평가는 관세법 제30조부터 35조 그리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몇 조 그리고 협정 이게 다잖아요. 이게 다기 때문에 실제 나중에 답안지를 계속 쓰다 보면은 쓰는 내용은 맨날 똑같거든요. 수입 물품의 과세 가격,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된 물품에 대하여 이거를 맨날 쓰는데, 그러니까 쓸 게 맨날 정해져 있어요. 쓸 게 맨날 내용은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서술하냐에 따라서 누구는 60점 받고 누구는 꽈락 받고 그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결국에 외우는 것도 다 똑같고 판단하는 것도 어느 정도 내년 되면은 다 비슷한 수준의 판단 능력까지 오는데 이제 거기서 그거를 어떻게 쓸 수 있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합격하고 누구는 떨어지고 그렇게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암기하는 것도 제가 암기식 같은 거 따드리는 것도 있을 거고 그렇게 해서 암기는 다 된다는 전제하에서 답안 서술할 잘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아무튼 생각 있으신 분들은 오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도 26조 보시면 모의고사도 원래 8분의 1로 하려고 했었어요. 작년에도 8분의 1로 올해 초에도 8분의 1로 했었는데 이게 8분의 1로 하면은 서로 힘든 게 그 1월 달에 2월 달에 서로 힘들어요. 이게 범위가 너무 좁은데 여기서 100점을 만들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진짜 그 수수료 그리고 포장 비용, 생산 지원 비용 이걸로 100점 만들기가 되게 힘들어요. 50점짜리에다 하나 만들어 놓고 또 이걸 또 가산 요소만 한다 그러면은 50점짜리를 만드는데 그럼 실제 지급 가격은 넣어야 되는지 빼야 되는지 괜히 가산 요소 범위인데 실제 지급 가격 나오면은 왜 가산 요소 범위 내는다 해놓고 실제 지급 가격 내놨냐 이런 말도 들으니까 문제를 만들면서 막 저도 피곤하고 그래서 제가 많이 늙었어요. 올해 초보다 늙었는데 그래서 범위를 좀 늘렸어요. 그래서 일단 4분의 1 범위로 나눴는데 그럼 좀 많기 때문에 첫 번째는 4분의 1 범위를 두 번 해서 두 달을 할 거고 그 다음에는 4분의 1 범위 한 번 이런 식으로 그다음 4분의 1 한 다음에 그다음 넘어가면 이제 2분의 1로 해서 넘어가서 가능한 한 범위를 넓게 하되 반복적으로 해서 그래도 다 반복해서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 어쨌든 8분의 1은 아니라 4분의 1부터 시작한다는 것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관세평가는 이게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게 맞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범위는 약간 어느 정도 누적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사례 문제이기 때문에 관세평가는 우리나라에 수입된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을 하는 건데 그럼 당연히 수출 판매가 일어났잖아요. 수출 판매가 일어났는데 수출 판매 범위가 아니라 그래서 수출 판매를 안 되느냐 그런 건 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 만드는 입장에서도 좀 배려를 해주시고 나중에 답안 쓰실 때도 문제를 보고 이게 범위를 이렇게 좁아서 여기서만 낸다 그러면은 그런 문제는 절대 시험에서 안 나오거든요. 그렇게 좁은 범위 문제는 절대 안 나와요. 그 범위가 넓은 과목은 딱 만약에 HS 같은 경우에 16부에서 나왔다. 그럼 딱 16부만 쓰면 되는 거고 막 그렇게 되는데 관세평가는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제가 뭐 문제 만들거나 그러는 과정에서도 좀 그렇게 좀 누적적으로 내고 범위를 좀 넓게 보고 하는 거를 좀 생각해 주시고 범위가 좁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고 별로 어려운 거 아니고 그러니까 다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 정도만 제가 답안 쓰던 시절 수준의 답안지로 제가 쓸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모의고사 올해 제가 썼던 모의고사 문제도 있고 그리고 기출 문제도 당연히 풀 거고 또 어떤 걸 풀 거냐면은 그 관세와 무역
그에 보면은 교수님들이 내시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도 다 갖고 와서 풀 거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뭐 문제를 만들어 봤자 실제 문제 출제하시는 분들은 그 교수님들이기 때문에 그런 교수님들이 어떻게 문제 내시는지도 한번 봐야 되고, 제가 뭐 문제 만든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조잡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조잡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더 조잡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 가지 제가 만든 문제도 있고 다른 교수님들이 만든 문제도 있고 실제 나왔던 문제도 있고 이런 거 다 살펴볼 거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어쨌든 관세평가 관련해서는 되게 말도 많고 서로 막 어려워하고 그런 과목이긴 한데 해마다 좀 잘 나오는 해에는 점수가 되게 높게 나와요. 높게 나오는 해도 있고 가끔씩 진짜 다 죽여버리겠다는 그런 해에는 다 같이 죽는 그런 과목이긴 하지만 그렇게 다 죽여버리는 해에서도 꿋꿋이 살아남아서 그런 날에도 한 55점은 받아서 갈 수 있도록, 잘 되는 날에는 한 60점 후반에서 70점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내년 목표는 평균 60점 이 목표이기 때문에 다들 그 평균 60점을 목표로 삼고 공부를 하시면 되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과목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고, 빨리 끝낼게요. 뭐 그것도 없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할 거예요.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은 궁금하신 사항 있나요? 질문하실 거? 네, 네. 오전에도 쓰고 점심 먹고 와서 오후에도 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피곤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게 마음 편해요. 오히려 그렇게 하루에 2번 오는 게 힘들긴 한데 오히려 제가 봤을 때 결성률이 더 없는 것 같아요. 하루 빠져버리면 2번 빠지면 약간 자기도 힘드니까 더 잘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힘들긴 힘들 텐데 그래도 하다 보면 다 할 수 있어요. 나중에 가면은 그렇게 쓰는 게 시험인데 하루에 80분씩 4번 쓰는 게 실제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2번 쓰는 게 지금은 힘들더라도 나중에 되면 다 적응되거든요. 저는 공부할 때 모의고사도 2번씩 본 달도 있었고 그랬는데 팔도 아프고 한데 오늘부터 가서 공부도 하시면서 팔 운동 열심히 하시고 글씨도 바꿔야 되니까 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아무튼 그렇게 준비해서 공부하신 다음에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